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참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은 열대야도 사라지고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경 통독 레시피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통트랙 네 번째입니다. 중간사 400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 유대인들에 의해 형식화된 제사장 나라, 이 특징입니다. 중간사 400년의 특징.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세리, 창기파로 분파되었는가? 왜냐하면 무엇보다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 때문이다 하는 것도 기억하면서, 중간사 400년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침묵 속에 구약 성경의 세계화, 놀랍게도 이 중간사 400년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져 유대 분파가 형성되는, 이 유대 분파가 바로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흔히 그랬죠. 분위기로 할 수 있습니다. 중간사 시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중간사 400년 기간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당시 세계 공령어인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세계화죠. 그리고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 때 유대 핍박으로 말미암아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고 하스몬 왕조가 세워집니다. 유대의 여러 분파, 사두개, 바리새파, 에세네파 등 생겨나게 되었고, 이후 헬라 제국이 로마에 넘어가면서 유대는 로마 제국 통치하에 들어가고, 로마는 헤롯을 통해 재건한 성전을 로마 통치도구로 전락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준비 기간으로 사용하신, 그래서 중간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사 400년,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언급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주님 말씀대로 그가 바로 세례요한이 곧 엘리야로 온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400년 동안에 모세오경, 그러니까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헬라어로 번역되었으니 세계화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언어가 헬라 제국이고, 그리고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으니까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이게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하스몬 왕조가 세력되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헤롯 왕조가 시작된, 이런 것이 중간사 400년의 굵직한 사건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은 모세오경 세계화 전에 망하고, 헬라 제국 시대에 모세오경과 마카비 혁명, 남왕국이라고 합니다. 남왕국, 또 이거는 북왕국. 그러니까 다 같은 그 헬라 제국이면서도 남방 헬라 제국, 북방 헬라 제국. 북방 헬라 제국은 굉장히 사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하스몬 왕조가 세워져서 좀 유지되다가, 그리고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하스몬 왕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0위가 헬라 제국과 중간사인데, 모세 오경의 세계화가 된 시기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스 문명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등장했고, 그리고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헬라 제국이라고도 말합니다. 남방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와 모세 오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라기의 엘리야. 그러니까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는 그 말라기 예언이 400년 지나서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로 온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의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태어난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죠. 이 400년 동안에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 등장했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여 유지되던 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우리가 살펴볼 때 페르시아의 일대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학명은 키루스 2세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건국의 아버지, 오늘날 이란이죠. 피정복민 정책으로 유화, 관용, 지방화 정책, 포로를 귀환시키고 이 고레스와 관련된 성경 인물은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들이 이제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도자. 그 다음에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 그는 후사를 남기지 않았고 통치 8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캄비세스 2세가 이제 이 나름대로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왕위를 비운 그 사이에 왕이 혼란이 일어나고 이 소식을 듣고 귀국하면서 뭐 칼집에 꽂는다는 게 뭐 허벅지를 찔렀다라 이래가지고 파상풍으로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없으니까 이 다리오를 위시한 7명의 정치 지도자 협의로 경쟁 후에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정통성을 위해서 고레스 왕의 딸 아토사와 혼인을 했고 다리오 제위 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점령을 시도하는데 1차 그리스 정복에 실패를 합니다. 몬스터 폭풍으로 인해서. 2차 그리스 점령 실패합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실패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하수에루 학명은 크세르크시스인데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이고 3차 그리스 점령을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살라미스의 해전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관련된 성경 인물은 에스더고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학명은 아르타크세르크시스인데 아하수에루 왕의 아들이고 그 유대인들의 성벽 재건을 허락한 왕이죠. 관련 성경 인물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들과 참 친분이 두터웠고 당시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그 다음에 다레이오스 3세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특히 이수스 전투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에게 패한 뒤 패권이 이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뭐 이 정도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리스 침공을 보면은 1차 492년에 다리오가 전쟁을 일으켜서 폭풍을 만나서 공격하면 못하고 퇴계하고 말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 후로 2년 지나서 주전 490년에 역시 다리오가 또 그리스를 침략했지만은 그리스 도시연합국을 이기지 못합니다. 밀티아데스
그 장군이 이끄는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의 아들 아수에루 크세르크세스 왕이 3차 2년 후에 또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살라미사 해전에서 그리스가 승리함으로 결국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공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제가 자연적으로 이제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 문명이란 그리스 문명은 페리클레스 나 통치 30년을 중심으로 약 200년간의 문명을 말하는 그 문명인데, 철학, 사회, 문화 등 많은 유산을 남긴 문명으로 아테네가 그 중심을 이루고, 유명한 철학자 뭐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비롯해서 많은 그 철학자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 델로스 동맹이 나오는데, 델로스 동맹은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략 후 다시 침략해올 페르시아를 대비하고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동맹을 맺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1차 침략을 대비해가지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동맹을 맺은 것이 바로 이 델로스 동맹이다.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테베 이런 도시 국가들이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리클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는 델로스 동맹을 이끈 그리스 번영의 주도자, 정치가요, 그런 장군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델로스 동맹이 파기됩니다. 왜냐하면은 아테네 페리클레스가 동맹국들의 비용을 아테네 발전을 위해서 파르테논 신전 짓는 데 써버립니다. 그래서 아테네 고린도 통치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건 바로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합니다. 스파르타의 그 훈련이 아주 독특하지요. 아주 강한 훈련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30년간 그리스 도시국가연합체를 통치를 합니다. 이후 스파르타에서 테베로 그리스 통치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된 것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패권 이동을 보면은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스파르타에서 테베에서 나중에는 이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에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데,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세운 제국을 가리켜서 헬라 제국이라고 한다. 그리스 문명과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한 헬레니즘 사상을 형성하게 되고, 먼저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 배경에 필리포스 2세가 나오는데, 크레니데스에서 건강 발견 후 막대한 재원을 확충하고, 크레니데스의 지명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필리포스, 우리 성경에는 빌립보로 고치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유럽의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였죠. 그리고는 그리스를 점령합니다. 장창 밀집 부대를 형성해가지고 그리스 점령을 했죠. 그리고는 알렉산더가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필리포스 2세의 아들입니다. 10대에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정교사로 모시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점령 계획을 세웁니다.
페르시아를 방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점령을 계획하고 베레아에서 진군식을 하고, 그리고는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 대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페르시아 수도인 수사성을 공격하기보다는 지중해 연안으로 방향을 변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해상을 이용한 이 침공을 대비해 가지고 바로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성을 공격하기보다는 지중해 연안에 그 점령을 해 나가기 시작.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새가 바로 이 두로인데, 두로는 육지에서 약 한 800m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지만은 아주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였고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한 천년 요새로 육지에서도 떨어져 있지만은 이 두로는 섬 주변 전부 다 이 바위를 비롯해서 기타 성벽을 아주 높게 쌓아가지고 어떤 기록에 보면 45m는 높이 쌓았다. 그래가지고 이 천년 요새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또 어떤 인물입니까? 군인 1만 명을 동원하고 바위를 굴려서 800m의 방패제를 놓아 점령을 시킵니다. 결국은 이 두로가 점령을 당하고 말이죠. 이 두로가 망할 것을 성경 아모스서, 에스겔, 예레미야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두로를 점령하는데 6개월 내에 7개월 걸렸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안에 중요한 또 하나의 요새가 있는데 블레셋의 가사, 지금의 가자라고 하죠. 이걸 점령하는데도 2개월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요새였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집트 점령을 합니다. 거기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고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페르시아의 4대 수도 점령, 드디어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 또 페르세폴리스, 악바타나, 그다음 바벨론, 이렇게 페르시아의 4대 수도를 점령을 하고 더 나아가서 페르시아 제국 전체와 더 나아가 인도 부근까지 지배를 넓혔다고 합니다. 헬라 제국은 세계 동포주의요, 헬라화 강요한 것이 특징이었다.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이름을 따서 그 기념하는 그런 지명 또는 유명한 도서관들, 특히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연안 나일강 삼각주의 서쪽 끝에 위치했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북서쪽으로 183km 떨어진 곳에 BC 332년 알렉산더, 원래 학명이 알렉산드로스,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 그리고는 이집트의 수도로 삼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학문과 과학의 중심지로 알렉산드리아의 기후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에 속하지만 겨울에는 가끔 거센 폭풍이 몰아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알렉산드리아 중심부에는 브루키움, 또 라코티스, 레기오, 유다이오룸, 파로스 등의 고대 유적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파로스의 등대라고 이 불가사의한 그런 이름에도 나오는데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파로스의 동쪽 끝에는 한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거대한 등대, 파로스 등대가 세워져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훼손이 되었다. 그리고는 알렉산더가 일찍이 요절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거대한 헬라 제국의 분열이 일어나는데,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손에 넣었지만 더 나아가서 인도까지 원정을 계속하다가
인도에서 알렉산더 보아들이 더 이상 종군을 거부,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원정이 중단되고 주전 323년 원정 중단 후 돌아오는 길에 알렉산더는 원인 모를 병으로 32세에 요절하게 됩니다. 아마도 뭐 독살이라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헬라 제국이 분열되죠. 알렉산더 사후 헬라는 7명의 장수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다가 3명이 도태되고 4명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다가 이후 크게 3개의 헬라로 분할되는데 마케도니아 헬라, 이집트 헬라, 이걸 포톨레미 왕조 또는 남방 왕조, 그리고는 시리아 헬라, 이걸 셀루스쿠스 왕조 또는 북방 왕조,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다. 북왕국, 남왕국. 이 포톨레미는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을 베풀었고, 이 포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알다시피 여러분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의 세계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시리아 이 헬라는 굉장히 유대교를 무시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헬라는 말이 나오죠. 이집트 헬라는 포톨레미 왕조를 말하는데 122년간 유대 지역을 통치했고 유화 통치자들로 유대 지역은 평화와 안정을 이루었고 모세 오경의 세계화도 이루어졌다. 주전 320년 유대 지역 차지 후 BC 301년 입수스 전투 포톨레미 왕조가 유대를 통치했는데 이거는 이제 포톨레미 왕조와 그다음 셀루쿠스 왕조 간에 남왕국, 북왕국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입수스 전투에서 포톨레미 왕조가 승리하고 유대를 통치하고 BC 198년에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코스 3세 전쟁에 패하여 유대 통치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주전 323년에 포톨레미 1세를 시작해서 BC 31년까지 로마의 악티움 해전 패배 후에 BC 30년 클레오파트라 자살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때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코스 3세의 전쟁 패한으로 유대 통치가 넘겨지고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리아 헬라라고 하는데 셀루쿠스 왕조죠. BC 198년부터 마카비 혁명까지 30년간 유대 통치를 했고 다시 포톨레미오 셀루쿠스 왕조 분쟁이 시작되자 유대는 셀루쿠스의 안티오코스 3세를 지지하며 BC 198년 포톨레미 군대를 유대에서 몰아내었지만 큰 실패고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312년 셀루쿠스 1세로 시작해서 BC 64년 로마 폼피우스 점령으로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도 끝이 나고 맙니다. 3등분된 헬라 제국. 자, 헬라 제국의 포톨레미 왕조를 살펴보면 포톨레미 1세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유대 지역 통치를 시작했다. 포톨레미 2세 때는 모세 오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쭉 가다가 포톨레미 7세 이후에 클레오파트라 7세 때 포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여왕으로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자, 헬라 제국의 포톨레미 왕조와 모세 오경의 세계화를 이제 살펴봅니다. 포톨레미 2세, 이름 포톨레미 필라델포스는 히브리어 모세 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알렉산드리아 장수로 소장하고 싶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장 데메트리우스 파레리우스의 계획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50만 권 장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시만 해도 20만 권 소장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아리스테아스 군주로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유대인을 해방시킵니다. 이게 대단하죠. 노예 유대인을 해방시키는데 해방 비용은 460달란트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다. 그리고 헬라와 히브리어가 능통한 유대 율법학자를 유대 12지파에서 각 6명씩 총 70명 혹은 70명을 선발하여 초청한 이들을 통해 모세 오경을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다. 그래서 당시 헬라 제국이니까 헬라어가 세계 언어로 통용되니까 모세 오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프톨레미 필라델포스가 유대로 귀국하는 율법학자에게 선물한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각각 최고급옷 3벌, 검 2달란트 잔 1개, 엄청난 재물입니다. 가구,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는 그 외 침상 10개, 가구를 주었고 잔, 왕관, 자주쇠고 10벌, 세모포, 백필 등을 선물했다. 이런 기사가 남겨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것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부를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재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복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